안녕하세요. 정보통신 전문 교육기관 BMP랩입니다. 지금부터 25년 1회 정보통신기사 필답형 실기시험에 대한 문제풀이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BMP랩 박배영 원장님의 기술조교 옥순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험에 대한 짧은 3줄 총평입니다. 첫 번째로 기출문제 비율이 낮았고, 둘째로 신규 문제의 난이도가 높았고, 셋째로 전반적으로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시험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체적인 시험 문제 요약입니다. 순수 기출문제의 비율이 매우 낮았고 기출응용의 난이도와 신규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 다른 차수와 비교할 때 합격률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측합니다. 특히 11번 문제의 경우 네트워크 장비를 운용하는 업무를 하시는 분들 일부만 풀 수 있는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제부터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1번. 클라이언트를 대신해 인터넷에 접속하고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전달하고 서버의 응답을 클라이언트로 전달하는 대리자 역할을 하는 서버로서 콘텐츠 필터링과 캐싱 기능 등을 통해 네트워크 대역폭을 줄이고 응답 시간을 단축시키는 기능을 하는 서버는 무엇인가? 정답은 프록시 서버입니다. 대리자라는 키워드를 통해 프록시라는 용어를 유추할 수 있는 문제였지만 쉽지만은 않은 문제였습니다. CDN 서버, 콘텐츠 서버, DHCP 서버 등 다양한 오답들이 출현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번.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의 등급은 괄호 1등급, 2등급으로 구분한다. 이 문제는 기출문제로서 비교적 쉬운 문제였습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정답은 특등급이었습니다. 3번. 아래의 문장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기간을 쓰시오.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 인증기간은 신청서 접수 후 괄호 이내에 신청인에게 합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은 20일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뭘 의도하고 출제했는지 가늠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보통 공사계획서, 감리완료보고서 등 법령, 시행규칙, 기술기준 등에서 명시한 기한은 매우 크리티컬한 이슈인지라 시험에 자주 등장했습니다.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의 경우 의무가 아닌 자율 인증인데 심사기간까지 묻는 건 좀 에바인 걸로 생각됩니다. 4번. 아래의 문장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등급을 쓰시오. 공사업자는 정보통신기술자를 현장에 상주하게 하여 공사관리를 하여야 하며 도급 금액이 5억 원 이상의 공사는 괄호 기술자 이상인 정보통신기술자를 배치해야 한다. 정답은 중급입니다. 감리원의 배치 기준을 묻는 문제는 수차례 등장했는데 기술자 배치에 대한 문제는 처음 등장했습니다. BMP랩의 최종 모의고사에 해당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참석하신 분들은 모두 맞추셨을 것 같습니다. 5번. 디지털 변조 기법에서 각 문항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각 문항에는 데이터에 대해 반송파의 주파수, 위상, 진폭의 변화에 해당하는 디지털 변조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하고 심볼당 전송 비트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가에서 데이터를 반송파 주파수 차이로 전송하는 방식은 FSK이고 심볼당 2비트를 보내므로 M은 4가 되어 4FSK가 정답입니다. 나에서 위상 차이로 전송하는 방식은 PSK이고 심볼당 3비트 전송량을 가지므로 M은 8이 되어 8PSK가 정답입니다. 다에서 반송파 진폭 차이로 전송하는 방식은 ASK이고 심볼당 1비트 전송량을 가지므로 M은 2가 되어 바이너리 ASK가 답입니다. 반송파 위상과 진폭 차이로 전송하는 방식은 CAM 방식이고 심볼당 4비트 전송량을 가지므로 M은 16이 되어 16CAM이 정답입니다. 6번. 다음의 설명에 해당하는 접지 전극의 시공 방법을 쓰시오. 현재 접지 분야에서 가장 많이 시공되고 있는 방법이고 시공 면적이 넓고 대지 저항률이 낮은 지역에서 우수한 성능 발휘한다. 재료비가 비교적 저렴한 편. 이 정도의 설명만 나와도 답이 나와야 합니다. 정답은 일반 봉 접지입니다. 7번. NMS가 제공하는 망 관리 5대 기능을 쓰시오. 이 문제도 기출문제입니다. 망 관리의 5대 기능, NMS의 5대 기능 하면 떠오르는 지역이 있습니다. 박 원장님이 항상 전라도 장성이란 지역에 9가지 계보가 있다고 하셨죠. 장성구계보입니다.
장애관리, 성능관리, 구성관리, 계정관리, 보안관리에 해당합니다. 8번. 아래의 설명 중 괄호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가 장비는 광통신 시스템에 시공된 광 케이블의 성능 및 커넥터 등의 특성을 측정하는 장비로서 프레넬 반사와 레일리히 산란을 통한 나 원리를 이용한다. 이 문제도 기출문제입니다. 광섬유 케이블 특성을 측정하는 장비에는 광파워미터와 OTDR이 있습니다. OTDR은 후방 산란의 원리를 이용해 별도의 케이블 절단 없이 손실과 고장점의 측정이 가능한 장비입니다. 9번. 무선 통신에서 사용되는 안테나 기술로서 이동통신기지국과 단말기에 다수개의 안테나를 사용하여 전송속도와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기술은 무엇인가? 이 문제 역시 기출문제였습니다. 정답은 마이모 혹은 미모입니다. 한 가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는데요. 마이모를 안테나 기술이라고 하기에는 마이모를 너무 모른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림에 보여지는 것처럼 복수개의 안테나를 활용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신호처리 기술입니다. 즉 마이모는 복수개의 안테나와 신호처리 기술을 통해 전송속도와 신뢰성을 높이는 기술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10번. 아래의 보기는 전원회로의 구성요소이다. 각 문항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전원회로에 대한 문제입니다. 출제 기준에 전원회로가 포함되고 제대로 된 문제가 출제된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BMP랩 수험서를 통해 공부하셨다면 어렵지 않게 정답을 쓰셨을 것 같습니다. 교류의 전압을 높이거나 낮추는 회로는 변압회로이고 교류로부터 직류를 생성하는 회로는 정류회로입니다. 맥류를 평탄하게 바꾸는 회로는 평활회로입니다. 전압 변동을 최소화시키는 회로는 정전원 회로입니다. 수험서에 수록된 전원회로의 구성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11번은 스위치 루핑에 대해 정의 원인 해결 방법 두 가지를 쓰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배점도 12점이나 됩니다. 박희남 기술사님과 박 원장님이 강의하면서 늘 하시던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출제된 신규 문제를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배경 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0.1%의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그거라도 써야 한다고 말입니다. 루핑이란 말은 루프가 생겨 프레임이나 패킷이 빠져나가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유추하셔야 하고요. 어려운 시험에서는 수검자가 최선을 다한 답안에 대해 채점자는 아주 약간의 관대함을 베풀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예 내용을 비워둔다면 그러한 관대함과 관용은 없습니다. 답안 보겠습니다. 스위치 루핑이란 스위치 네트워크에서 동일한 프레임이 무한히 순환하면서 반복 전송되는 현상입니다. 원인으로는 스위치 간 다중 링크를 구성하면서 루프 구조가 발생하면서 문제가 됩니다. 해결 방법으로는 첫째, 스위치 간 루프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일부 경로를 차단하는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을 사용합니다. 둘째로 설계 단계에서 물리적 루프를 방지합니다. 추가적으로 L3 스위치일 경우 라우팅 프로토콜로 OSPF를 사용하고 RIP를 사용할 경우 스플릿 호라이즌 기법을 사용합니다. 12번. 데이터 링크의 시스템 효율 측정을 위해 미국 표준협회 안시에서 제정한 TRIB에 대해 서술하시오. 이 문제도 신규 문제인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링크의 효율이라는 키워드에 초점을 맞추면 몇 문장이라도 쓸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는데 박 원장님의 욕심일까요? 정답 보겠습니다. TRIB란 실제로 유효한 정보 비트가 시간당 얼마나 전송되었는지를 나타내는 파라미터입니다. 수식으로 나타내면 전송된 유효 정보 비트에 정보 비트를 전송하는 데 걸린 총 시간을 나눠준 값입니다. 기출문제인 코드 효율, 전송 효율 문제를 생각하시면 뭐라도 몇 자 적으시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 기출문제 남겨놓습니다. 13번. 가공통신선의 지지물과 가공 강전류 전선 간의 이격거리를 묻는 문제입니다. 기출문제에서는 주구장창 저압을 묻다가 이번에는 고압을 물어봤습니다.
배점도 8점이나 되는 극악한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30입니다. 접지설비 군의 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60이라고 답안을 작성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제 마음도 아픕니다. 필기 강의를 들으셨다면 강전류 전선과 케이블의 차이를 강조해서 얘기했던 걸 기억하셨을 것 같은데 필기 공부할 때가 언젠데 지금 와서 그걸 찾냐고 따지신다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14번. ICMP에서 데스터네이션 얼리처벌 메시지에 대해 서술하시오. ICMP의 핀과 트레이서트를 묻는 문제는 여러 번 등장했지만 이런 문제는 처음 출제되었습니다. 정답은 목적지까지 패킷을 전송할 수 없을 때 해당 사실을 송신지에 알리기 위해 ICMP 프로토콜에서 보내는 오류 메시지입니다. 세부적 원인으로 네트워크 프로토콜 포트 얼리처블로 분류할 수 있고요.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상태를 나타냄. 이 정도로만 쓰셔도 부분 점수를 받으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험서의 기본 이론 부분에 짤막하게 남아 데스티네이션 얼리처블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5번. 오실로스코프를 통해 측정한 정연파 전압의 피크-투-피크 값이 20V이다. 이 전압의 시료값을 구하시오. 보통 오실로스코프 문제의 경우 파형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거기에서 전압의 값, 주파수를 계산하는 문제가 여러 번 출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림 없이 문장을 주고 거기에서 값을 찾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시료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V피크 값을 알아야 합니다. 거기에서 루트 2로 나눠줘야 하고요. 피크-투-피크가 20V이므로 피크 값은 10V입니다. 여기에서 루트 2로 나누면 7.07V가 됩니다. 16번. IP 주소가 192.168.2.100/26으로 표시될 때 사용 가능한 호스트의 개수를 구하시오. CIDR 표시된 IP에서 네트워크 주소와 호스트 주소의 경계점을 정확히 알고 있냐를 묻는 문제입니다. 정답 보겠습니다. /26이란 네트워크로 할당된 비트의 수가 26개임을 의미합니다. IPv4의 32비트 중 호스트용 비트 수는 6비트이므로 사용 가능한 즉 할당 가능한 IP 주소의 개수는 2의 6승에서 1을 뺀 62개가 정답입니다. 17번. 8 이상 이진폭을 갖는 디지털 변조 방식에서 9600보의 변조 속도를 가질 때 전송 속도를 구하시오. 이 문제는 기존 기출문제에서 변조 속도 값만 바꾼 기출문제입니다. 정답은 38,400bps입니다. 단위를 반드시 쓰셔야 정답 처리됩니다. 새로운 소식 전합니다. BMP랩에서 무선설비 기사 필기 대비 과정이 곧 개강 예정입니다. 커밍순. 이것으로 2025년 1회 정보통신기사 필답형 실기 기출문제풀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